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어떤 취미 생활들을 갖고 있나요? 많은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동영상 제작이나 SNS 활동 또는 게임 같은 IT 관련 활동을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사실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무작정 못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예, 아이들은 사실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요. 예, 취미 생활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새 동영상을 재밌게 제작하는 건 창의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취미 활동이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에 국한돼 있으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IT 분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무조건 막진 못합니다. 예,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지 않도록 볼 것을 정해주시거나 또 관리해주고 약속한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지도해주고 그 외의 시간은 다른 취미를 좀 찾아주는 게 이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SNS에다가 제 사진이라던가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네. 갑자기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막 공유를 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네네. 그럼 행복 지수가 폭발을 하죠. 이 기쁨 때문에 이 SNS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마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관심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 잘하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네. 공유. 갑자기 막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취미 활동은 좀 다릅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취미 활동으로 독서나 음악을 듣거나 우리 때만 해도 클래식 음악 듣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취미 생활을 이제 들여다보는 이 관점 자체가 아이와 부모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간격을 줄여주는 노력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엄마가 생각하는 유익한 취미 활동하고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취미 활동은 아주 간격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할 때 유익한 취미 활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네.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절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취미 활동이라고 하니까 간혹 이제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 소질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엄마가 시키고 싶은 것만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애도 많이 봤어요. 그 음악에 소질이 1도 없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하고 끌어놨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다녀 해가지고 막 그 굵은 손가락으로 막 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엄마의 그렇죠. 강요죠. 유익한 취미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나 소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유심히 관찰하고 충분히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엄마의 강요로 인해서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취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요. 아이한테는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의외로 취미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좀 그랬던 것도 같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요, 네, 아이들이. 사실 학교, 집, 학원 이런 식으로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수록 더더욱 취미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함께 탁구를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해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아이의 흥미를 좀 유발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부모님과 이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다시 공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아까 김세희 선생님이 소확행 얘기하셨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어른들은 이 소확행을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한다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 속에서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 어떠한 수학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도윤이 같은 경우는 수학학원에서 지금 현행과 선행을 하고 있는데 좀 실수도 작고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점수 욕심이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 욕심이 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고 검산 과정도 거칠 텐데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하고 좀 대충 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잦아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대충 풀고 실수도 잦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어머님의 고민입니다. 도윤이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이 원인은 점수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머님의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도윤이는 아마 점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실수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니까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닐까 예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생 중 점수에 욕심이 없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잘하고 봅니다. 싶어 예. 하죠. 대다수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윤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제가 그 수학 점수가 그때 13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저렇게 맞을 수가 있냐 네. 일부러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웃기자고 그런 거냐? 이렇게 아유, 누가 그걸 감히 웃기자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의욕은 찍어서라도 100점이 나오고 싶은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썼지만 결과가 그런 거였지 절대 그게 의욕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가 자꾸 생겨서 점수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우리 애가 점수 욕심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그걸 들어보면 과정보다 너무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점수에 연연하고 또 결과 위주로 아이를 평가하시면 아이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머님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과한 선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대충 푼다, 또 실수를 한다 이런 고민은요. 과한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어려워하고 헷갈려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안에서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선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짐작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자신 있으시면 제가 그 변호사 앞에서 공증 한번 하실래요? 아마 맞을 겁니다. 어디 공증 들어갈까? 맞을 겁니다. 네. 네, 이제 6학년이 되고 또 곧 중학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머님 마음은 알겠어요. 충분히 급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선행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윤이와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산 또한 현재나 과거 학습에서는 검산이 중요했지만 선행학습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네, 어머님의 생각과는 지금 좀 사뭇 다른 얘기가 나왔죠. 점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리한 선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선생님들 얘기가 맞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현재 배우고 있는 학습 단계에 충실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도윤이가 선행을 시도할 정도라면 수학 실력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배우고 있는 학습 단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시도해보는 것이 아이한테 훨씬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네. 선행을 하고 싶다면 방학에 한 학기 정도 예습 개념으로 하고 현재 학습을 충실하게 한다면 아이가 더 집중해서 수학을 대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이에게 지금 어려운 선행을 시켜봤자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 쌓기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엄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엄마 고민 안에서 많은 게 보입니다. 도윤이가 선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네. 어려워한다는 것, 또 수학의 흥미가 떨어져 보인다는 것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도윤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예상이 맞는지 아니면 어머님이 평생 계속 지켜봐 오신 어머님의 예상이 맞는지도 궁금한데요. 도윤이가 정말 무리한 선행 때문인지 아니면 공부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시 성동구. 다녀왔습니다. 씩씩하네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요, 인상이 아유, 사이가 좋네요. 초등학교 5학년 중에 저렇게 살가운 아이들이 별로 그러니까요. 없어요. 보통 남자들 좀 무뚝뚝해질 때인데 그렇지 않네요. 눈웃음 만발. 엄마와 애교 있는 인사를 나눈 후 이번에는 집중한 얼굴로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도윤이. 스마트폰을 즐겨 하는군요. 그중에서 또 게임을 좋아하나 봐요. 네, 애들도 좀 놀긴 놀아야죠. 네.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게임에만 시선 고정. 집에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도윤아, 간식 먹고 학원 가게. 그만 봐. 좀, 이거 좀 하자.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 먹을 때라든지 학원 간 이동할 때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입과 눈이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설마 하루 종일 저러고 있진 않겠죠? 그럼요. 그 스마트폰을 조금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사용하면 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간식을 먹으면서도 눈과 손은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는 도윤이. 지금 게임하는 모습이 절실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이걸 놓칠 수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아이들이 도윤이처럼 이제 이동 중에도 네. 게임 삼매경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습관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게임할 수 그래요.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안전이 너무 그렇죠,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할 땐 절대 못하도록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사용 시간을 정할 때는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모여서 자 우리 집에 어떤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함께 정하고 서로 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이제 도윤이도 좀 깨닫는 바가 있죠. 저 와중에도 간식은 다 먹었어요. 대단하다. 야, 간식을 다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학원 갈 준비를 하는데요. 엄마 학원 다녀올게. 갔다 와. 네.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네. 갔다 와. 네. 보면 볼수록 인상이 좋네요. 그쵸? 네. 인사성도 밝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와, 학원에서 그래도 제법 오랜 시간을 또 공부를 하고 오는군요. 어이구, 너무 9시가 넘었어요? 너무 긴 시간이네요. 어우. 다녀왔습니다. 왔어? 응. 열심히 했어. 시험은 잘 봤어. 아유, 얼굴이 거의 그 애기 동자 같은 네, 느낌이에요. 눈웃음이 이렇게 눈웃음이. 있어요. 간식 먹을 땐 스마트폰, 저녁 먹을 땐 책인 건가요? 아니 이번에는 또 책을 왜 그래? 밥 먹으면서 또 책을 봐요. 네. 책만 아니라서 다행인가요? 엄마가 좀 같이 얘기라도 좀 일부러라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책을 읽고 있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책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혹시 많이 바쁜 건가요? 이쯤에서 도윤이의 하루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 도윤이의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어우. 집에 이제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금방 11시가 되고요. 야 저게 초등학생 스케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빡빡한데요. 그렇네요. 초등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스케줄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 이런 스케줄에 노출된 아이들의 대다수가 중등학교 이후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체력이라든지 뭐 건강한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길러야 할 어린아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수학은 스스로 좀 고민도 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저는 학원 시간을 좀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늦어서 사실은 조금 안쓰러운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안 보내자고 하니 물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내 아이만 뒤처질까 봐라는 그런 생각에 또 안쓰럽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요, 어머님들이 네. 저런 생각을 아예 어머님 보내시는 마음 거죠. 너무 이해해요. 정말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또 도윤이 마음을 먼저 제대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 앞서지 앞서지 못할까 봐. 못해서.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진짜. 두려운 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네.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들 마음에서. 저는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다니면서 친구랑 만나면서 게임 같은 거 얘기도 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아요. 게임만 하려는 건 아니죠. 네. 공부도 하는 와중에 맞아요. 친구들도 있고 거기 가면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얘기도 공통 있고. 관심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머님들께서 꼭 많이 하시는 혼돈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학원에 가 있으면 전부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사실 않아요.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 다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윤이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느껴지네요. 어머님들이 바로 이 얘기 듣자마자 학원으로 가갖고 몰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볼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진짜 불안하긴 하거든요. 얘가 진짜 학원은 있는지. 도윤이가 인터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야 이제 좀 이제 쉬어도 되겠죠.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 예. 바로 잘 시간이죠. 뭐 다른 집 같으면. 학원도 다녀오고 저녁도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쉬려나 싶던 그때
와. 야, 도윤아, 그러지 마. 이제 좀 쉬어도 돼. 오늘 충분히 했는데. 학교 거하고 학원 거다. 현재 도윤이는 학교 숙제로 매일 현행 수학 문제집 한 장과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선행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아유. 중2 선행을 하고 있군요. 5학년 같지 않네요. 진짜. 근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하는 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예, 궁금하긴 저는 하네요. 좀 매우 안타깝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초등 5학년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왜 공부하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남들 다 시키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아이에게는 저는 역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도윤이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몇 년, 3년이나 빠른 학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다행이죠. 거예요. 네. 예.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 중2병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미리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선행, 네. 그것도 선행하는 거죠. 중2병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야.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슬퍼요. 분량이 적은 학교 숙제부터 풀기 시작하는 도윤이.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듯 집중해서 빠르게 풀어나가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그냥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것만 네. 해도 기특하긴 해요. 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그렇죠? 야, 태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자마자 그러면 어떡하니? 아유. 아, 정말 희한하게 공부하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기가 막힌 멀티플레이어죠.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으면서 저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며 책을 읽다가 집중이 잘 되지 않는지 아예 손에서 연필을 놔버리는 도윤이. 그러다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제쳐두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막 딴 생각이 떠올라서 막 갑자기 또 밥 먹다가 읽다만 해리포터 책도 막 보고 싶고 그래서. 도윤아, 아줌마가 정말 도윤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정말 저 정도가 되면은 아이가 좀 쉬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근데 늦게까지 학원 갔다 와서 또 숙제해야 되고 제가 다 막 이렇게 숨이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서서도 뭐 진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냐 점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엄마의 고민은 바로 이 과한 스케줄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학교 수업만 마치고도 사실 피곤할 텐데 그렇죠. 거기다가 학원 스케줄이 3-4시간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와서 밤에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밤 10시였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당연히 공부에 집중할 수만은 없는 스케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학 같은 거 막 검산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꼼꼼히 체크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신용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스케줄로 보면은 도윤이에게 절대 검산을 강요할 수 있는 스케줄은 아닙니다. 당연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집중력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저하가 되고요. 대충 풀게 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좋은 컨디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 리프레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오히려 학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짬짬이 놀 수 있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저도 그게 오히려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이야기가 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학원 스케줄을 이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한 2시간 정도로만 잡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럼 귀가 시간이 적어도 한 8시 정도가 그래요,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돌아와서 책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쁘게도. 그러니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뭐 30분 정도 갖고 조금 쉬었다가 숙제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공부가 빨리 끝나면 독서를 조금 더 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일찍 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쉬고 공부하고 또 쉬고 공부할 수 있는 패턴을 균형 있게 이뤄가지고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윤이 스케줄을 보면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 스케줄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등학생이요? 예. 근데 오. 스케줄에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일별 편중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 하루는 뭐 수학 3시간 반, 네. 또 그 다음날 하루는 영어를 4시간, 뭐 이런 식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빵으로 하는 거죠, 예. 뭐든지. 근데 초등학생이라면 일단 하루에 수학 1시간, 뭐 예를 들자면 뭐 영어 1시간, 네. 그 외에 중요 과목, 해야 되는 과목들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집중된 좀 시간을 좀 줄이고요. 공부는 좀 매일 다른 과목, 여러 다양한 과목들을 하는 매일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무려 중2 선행을 하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네. 도윤이가 사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속마음은 분명 선행학습은 즐겁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는 그 친구들하고 그 노는 게 즐겁다고 네. 학원 가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사실 뭐 자기 속마음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네, 도윤이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중2 선행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또 나와 있잖아요. 네. 일단 학습과 관련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제외하고는 평균 이하의 결과입니다. 네.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학습력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여지죠. 강점 지능이나 추론 능력이 뛰어난 이제 직관적인 학습자 유형이에요. 이렇게 직관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은 충분히 학습에 잠재된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소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좀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도윤이가 좀 이 내용을 좀 진지하게 엄마랑 좀 TV를 같이 그래요.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왠지 TV 보면서도 좀 이러면서 볼까 봐 걱정돼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도윤이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엄마가 걱정하신 것과 달리 학습 동기는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은 네. 도윤이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 그렇죠. 예. 저 그렇죠. 정도면 점수 욕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없는 아니에요? 거죠. 일단 학습 동기가 높다는 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고 네. 점수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민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자율성이 보통 이하의 수준이거든요. 이건 도윤이의 그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학습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요. 학습 습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리 능력이나 집중력이 평균 이하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배운 것을 다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배움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게 맞죠. 다행히 독서 능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능력들이 좀 회복이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학습 기술 능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지금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학습 네. 기술이 역시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이로서는 너무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까지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암기 능력이 지금 현저히 낮은 이유도 이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 공부하는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흡수하고 있지 못하고 날려버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퍼지는 거.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항아리에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근데 어딘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담겨지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엄마가 도윤이와 대화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지금 도윤이는 학원, 집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도윤이는 지금 공부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부한 그 모든 부분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거. 이걸 네. 엄마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동기가 높고 본인이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렇게 강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한 그 선행과 과한 학습 양 때문에 뭔가 그 빛을 못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일단 뭐 3년이나 앞서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모습을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밤 10시. 늦은 시간이라 피곤할 법도 할 텐데 최선을 다해 학교 숙제를 마무리하는 도윤이. 학교 숙제 끝. 학원 숙제를 시작합시다. 아, 이건 또 학교 숙제였군요. 드디어 이제. 끝난 게 아니네요. 학원 숙제도 있어요. 목소리가 지쳐 보여요. 학원에 갈 때마다 생기는 숙제는 거의 10장. 하지만 힘을 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진짜 아까 뭐 고등학생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도 숨을 죽이게 되죠. 네.
10시가 넘으면 집중이 쉽지 않을 텐데 사실. 그렇죠. 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죠? 지금 풀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것 같아요. 네.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도윤이. 결국 읽다만 책을 다시 집어드는데요. 아, 또 리포터. 해리포터. 아, 책을 좋아하긴 진짜 좋아하네요. 도윤아, 네? 왜 이번에는 집중 못하고 책 보고 있는 거야? 아, 4번을 잘 모르겠어서 학원에서 푸는 방법을 배운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계속 그래서 실증 나서 책 보고 있어요. 그래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뭐 당연히 집중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저건 1차 부등식 문제거든요. 네. 저건 큰 뭐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연산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예만 봐도 사실 초등학생이 미리 중학교 선행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도윤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학원에서 배운 방법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그 표현을 패턴이 쓰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 배운 것을 기억해서 그 기억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서 풀려는 것이 아니라서 더더욱 선행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도 무슨 거의 뭐 프로파일러들 같아요. 말 한마디 한 거 딱 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거 같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도윤이는 중학교 2학년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선행 나가는 거는 네,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그럭저럭 할 만해요. 방정식 풀다가 x, y, 음수, 정수 그런 거 나타낼 때 계속 틀려가지고 그런 것만 빼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도윤이가 생각할 때 수학은 어떤 거? 복잡하긴 하지만 제대로만 풀면은 다 잘할 수 있는 과목. 아,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행이 재밌지 않다. 아, 요 얘기를 했어요. 네. 재미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요. 솔직한 거죠, 뭐.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학생인데 선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흥미가 떨어질 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11시가 다 돼가요. 집중이 잘 되는 건지 그게 아니면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건지 도윤이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끝났다. 엄마 다 했어.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은 강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다 하고 채점도 하고 그런가 봐요. 기특한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네.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채점을 하는 사이 도윤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알뜰한 시간 활용입니다. 도윤아, 이거 다 채점 다 했거든? 와서 다시 고쳐. 네. 그러니까 이 피드백 시간이 또 이 저녁 밤 시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왜 하다가 말았어? 이것도 하다 말았지? 응. 이거는 또 나누고 더하는 거, 응. 빼고 곱하고 뭐 이런 것들 연산 틀렸어. 그건 음. 충분히 집중해서 하면 하는 건데 왜 이랬을까? 저는 제가 항상 막 숙제를 하다 보면 주로 밤 늦게까지 많이 해가지고 숙제를 빨리빨리 집중해서 끝내려고 검사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과 깨물었어요. 밤 늦게까지 해서. 평소에 그 쌓아놨던 불만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주겠어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정말 시간이 저렇게 네. 빡빡한데 저 양을 끝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검사까지는 네.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지친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은 너무나 늦었고 또 놀고 싶은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빨리 끝내고 놀고 싶고 또 네. 자야 하기도 하고 피곤하고 이렇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걱정하시는 건 사실 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연산 실수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검산이잖아요. 사고력 문제를 풀거나 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검산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검산 대신에 한 번에 좀 집중해서 잘 집중해서, 푸는 네.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검산에 대한 생각을 어머니께서 바꾸시는 것도 필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중요하겠죠.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나머지 그래도 다시 봤는데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알았지? 네. 아니 근데 이걸 다시 또 풀면 그 도대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저도 10시면 졸립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은 전부 다 뭐 한 10시 이후에 자야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네. 피로도 풀리고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풀어. 채점을 끝내고 나가는 엄마.
엄마는 도윤이가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윤이의 학교 성적은 어떨까요? 학교 성적은 지금 잘 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좀 약간 실망스럽네요. 체육이 보통이네. 아무래도 지금은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이게 또 슬프게 해석이 그러네. 되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중학교 2학년 선행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5학년 도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며 힘들 텐데도 큰 불평 없이 잘 따라오고 있지만 엄마는 실수를 반복하는 도윤이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엄마와 도윤이를 위한 솔루션. 수다, 도와주세요. 네,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도윤이를 만나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늦게 들어와서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훌쩍 뭐 11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우리보다 더 바쁘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가장 컸어요. 6학년 것을 선행하는 한 학년 선행도 아니고 중1도 아니고 무려 중2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고 있는 도윤이지만 재밌지는 않다라는 표현 안에서 피곤하다는 말, 또 표정, 이런 힘든 네. 느낌 다 느껴지거든요. 우리도 모두 다 느꼈잖아요. 사실 선행을 지금 당장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잃을까 봐 많이 네, 걱정이 그쵸. 됩니다. 도윤이는 틀린 문제도 있었지만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기도 했어요. 그건 실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학년의 어려운 문제들로 실력을 좀 다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실수가 잦다라는 말씀하신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행에 대한 고민을 없애주시면 오히려 실수도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대신에 체육이 보통이었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좀 더 움직이고 그래요. 뛰어놀 수 있는 네.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도윤이에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좀 맑은 공기 마시면 또 네, 머리 회전도 잘 그래요. 되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우리는 맨날 독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독서를 하고 싶은 아이를 독서를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도 보니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요. 일단 수학 실력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학교에서 성적표도 지금 현재 학년 공부 잘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진짜 그 실력은 어떤지 저희가 또 검사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예상외로 매우 잘 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네. 궁금한데요. 점수를 한번 보시면 네. 와. 걱정이 와, 이게 오네요, 걱정이. 올백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아니,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올백. 그렇죠. 어머니가 뭐 실수가 많다고 막 그러셨는데 네. 실수로라도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근데 다 잘하고 있어요, 맞았어요. 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와. 현재 기본 실력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너무 선행을 하고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공하는 경험 대신에 틀리는 경험을 더 잡게 그래요.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초등 고학년, 지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본이 충분히 잡혀 있잖아요, 도윤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리한 스케줄을 좀 확 줄이고 또 쉬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어떤 균형을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학습에 대한 체력을 점차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학습에 대한 이 마음의 안정,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안정을 찾은 후에 좀 더 재미있게 수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면 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길러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기본 실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결합돼서 훨씬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점 많은 걸 보면 분명 기본 실력이 탄탄한 학생입니다. 근데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분명 우리 수학 평가 지수 문제는 뭐 다 맞췄어요. 근데 집에서 풀던 숙제 있습니다. 그 네. 똑같은 유형인데도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분수로 고쳐 계산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183.6 나누기 27 같은 거예요. 간단한 계산 연산 문제거든요. 틀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거 그만큼 집에서는 지쳐 있었다는 증거예요. 안 틀릴 문제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맞아요. 어떻게 예. 찾아내셨어요? 또 100점 맞아가지고 나 찾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또 그걸 또 비교를 하셨네. 이런 것만 봐도 집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즉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어떤 여유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말 다행인 게요. 여기서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어머님이 다른 생각을 하실까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이렇게 했으면 현행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역시 무리하고 좀 과도한 선행이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이 좀 지치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좋은 학습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00점 100점이 나오니까 뭔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주하실까 우리 아무 봐. 문제 없어 이런 네, 식으로. 이게 저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선행이나 무리한 학습으로 인하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행학원은 절대적으로 그만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러면 그만큼 도윤이에게 시간이 남잖아요. 네. 이 시간들은 도윤이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규모 공부방에서 현행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 네. 또는 또 재미있는 좀 창의력 문제들을 풀게 해서 수학에 대한 재미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행은 도윤이가 원할 때만, 중요한 거 도윤이가 원할 때만 한 학기 정도 앞선 개념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 집에서 숙제만 하고 그것도 피곤해서 좀 억지로 하는 것이 보여요. 그것보다는 학원에서 1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 대표 문제, 몇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정말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개념들 복습하고 또 몇 문제 풀이하고 다음 날 배울 내용을 살짝 예습하는 것, 이렇게 쭉 내용 한번 훑고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공부를 패턴화 시켜서 하루에 한 50분 정도씩만 네. 해보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학교 수업도 집중력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저절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학습 50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독서하는 거 좋아하니까 충분히 독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다시 학습 50분 정도 하고 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이렇게 좀 퐁당퐁당 네. 스케줄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뭐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뭐 일단 그 어머니한테 만점 나왔다고 해서 또 자신감이 올라가셔가지고 네. 고2 것까지 선행하실까봐 일단 걱정이고 네. 지금까지의 공부법이 정말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좋았구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겠어 하면서 올릴까봐 네. 걱정이 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근데 딱 하나 요거 보니까 도윤이가 그 공부하면서 갑자기 막 소설책을 꺼내서 막 읽다가 네. 풀다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 짜장면도 좋아하고 이 짬뽕도 좋아해요. 중국집 갈 때마다 늘 고민합니다. 뭘 먹을지.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몇 번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도 싫어지고 짬뽕도 싫어지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닌 게 이도저도 아닌 된다니까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짬짜면의 교훈을 꼭 새겨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심지어 네. 책 들고 공부하면 짬짜면 섞어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네. 사실 도윤이처럼 어떤 이제 기본이 잘 다져진 학생들은 심화 문제집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윤이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예를 들어준다면 문제수를 많이 주지 말고 오히려 뭐 독서 후에 하루에 20분 정도 뭐 시간을 정해주고 뭐 정해진 시간 안에 풀고 싶은 문제를 좀 풀어라. 그래서 5학년 내용으로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수학 사고력을 기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좀 더 강조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5학년 문제 다 푸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즉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거죠. 기능적인 걸 익히는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5학년 때 어떤 계산 기술을 익히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의미로 인터넷 강의가 있는 책을 좀 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르는 것을 담임선생님께 묻기 전에 또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먼 미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아직 중학생이 되려면 시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또 자신의 재능도 찾아보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고민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학습이 더 잘 될까 스스로 좀 고민하다 보면 진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너무 이제 앞서 나가도 기술만 익히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공부할 때는 좀 공부만,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밥을 먹을 때는 또 밥만. 그래요. 뭐 밥 먹으면서 대화는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한 가지에 좀 집중하는 연습을 좀
이제 서서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야말로 진정한 집중력이잖아요. 네. 어떤 것이든지 생활 안에서 좀 고쳐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도윤이가 어쨌든 지금까지 기초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내가 혼자 하는 공부, 내가 혼자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하는 그런 공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도윤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질까 봐 걱정하시는 거는 부모로서 정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지금은 도윤이가 점수보다는 학습 습관을 잘 잡아주는데 시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엄마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가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나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답이 나왔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안 하시면 돼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만 선행 안 시켜서 뒤처질 것 같다. 비교 안 할 수 없다 이러셨는데 비교하는 건 나쁘다라고도 하셨거든요. 비교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당장은 불안하겠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뭐 문제 몇 개 더 풀고 문제집 더 몇 학년 앞서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 엄마의 불안감 아이한테 전이 됩니다. 그래요? 도윤이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수학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도윤이와 이야기를 하셔서 도윤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 동기 키워주시고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불안증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을 위한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리 씨는 도윤이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일단 제가 오늘 본 거로 느낀 거는 네. 일단 도윤이 뭐 수학 걱정 많이 하셨는데 수학은 제가 본 거는 100점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체육 점수가 보통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체육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는 어머니 잠도 한 10시 정도 되면 자라 부르고 그래서 좀 건강 관리를 그래요. 해야 앞으로 장기 레이스에서는 체력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5학년처럼. 네, 도윤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인 미소를 갖고 정말 행복한 얼굴을 지을 수 있는 건 다 어머님의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모레 내릴지도 모르는 비 때문에 지금부터 우산을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 불안감 때문에 아이가 너무 이것저것에 막 끌리고 그리고 또 밀리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님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도윤이가 언제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진 아이라는 걸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선행학습은 좀 과감하게 접어주시고요. 학원 가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좀 책도 읽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앞에서는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왠지 좀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잠시 그 불안감을 접어놓고 나면 내 아이에게 더 많은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더 많은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리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있으시면은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다학 솔루션 감사합니다. 앞으로 솔루션을 따르면서 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다학 솔루션 감사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조언 잘 숙지해서 도윤이가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윤이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